안녕하세요. 세상의 두 번째 인연 이을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지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원장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압산소 치료란 폐쇄 챔버 내에서 100% 농도의 산소를 주입해 대기압보다 3배까지 높은 기압에서 호흡하는 것으로, 높은 기압과 산소 농도는 혈액과 조직의 산소 용해량을 10배에서 15배 정도 높입니다. 혈액은 아시다시피 이제 크게 백혈구, 적혈구, 혈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상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지만 고압산소 치료 중에는 산소가 모든 체액에 용해돼서 산소 공급이 쉬워집니다. 따라서 빈혈이라든지 혈관이 좁아진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저산소 상태에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큰 수술하신 분들이 고압산소 치료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수술 후의 몸은 염증 상태를 거쳐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상처 회복에 필요한 콜라겐의 교차 결합이라든지 섬유아세포가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한다든지 성장인자가 분비되는 것 모두 산소가 필요합니다. 상처 중심부는 염증에 의한 부종 등으로 혈관과 멀어져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괴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무산소 부위에 모세혈관이 자라나 들어가는데도 산소가 필요하고, 염증 부위에서 중성구가 균을 죽이는데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압산소 치료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혈류량을 줄일 수가 있어 부종도 감소하고요. 상처 치유에 빠른 회복을 도와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흔히 고압산소 치료는 잠수병이나 일산화 중독처럼 중증 환자들만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국내에서 의료급여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급성이나 중증 환자,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감마병에 사용이 되는데요. 만성의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라든지 방사선 치료에 의한 조직 괴사 등에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외상성 뇌 손상이라든지 출생 손상, 뇌성마비, 뇌졸중, 자폐증, 알츠하이머 질환, 파킨슨병, 당뇨, 심질환, 관절염, 천식, 항노화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고압산소 치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대상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일단 동맥경화나 뇌졸중, 후유증 등의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편두통이나 수면장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자주 하시는 분들, 피부 건강이나 이제 전반적인 항노화를 목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십니다. 또한 궤양이 없는 당뇨발 환자도 말초 신경병증에 의한 통증이라든지 발저림, 이상 감각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증상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편두통의 경우에는 이제 편두통 발작 시에 평균적으로 뇌혈류가 36%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또 다른 조직 손상이나 부종이 생겨서 통증이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혈류가 감소하더라도 뇌 조직의 산소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부종을 절반 정도 감소시키고요. 편두통 증상 자체도 고압산소 치료 10분 내외에 완화되고 편두통 발작 주기가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이 과항진된다거나, 노화에 따라서 수면 호르몬 합성이 부족해지거나, 비만으로 인한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을 자면서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이 수면의 질과 양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은 성장과 회복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내에 산소의 30%를 소비하는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찾고 손상된 조직과 세포의 재생과 회복, 그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내 항산화제 생산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이 감소하고 염증 억제 물질이 증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수면 장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스쿠버 다이빙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스쿠버 다이빙 자체는 저는 안전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 정지나 감압 정지를 통해서 질소 배출을 하지만 미세한 혈관의 손상들을 다 예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적되는 질소 축적과 혈관의 미세 손상은 염증을 야기해서 결국 노화를 촉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감압병이나 잠수병 등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분이시라면 주기적으로 고압산소를 치료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아보니 산소 캡슐, 산소 발생기, 산소방 등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이것들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압산소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이 1절대기압 기준으로 2기압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한데요. 고압산소 챔버 내부의 산소 농도는 100%지만 산소 캡슐은 산소 발생기를 사용해서 산소 농도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압에서 산소의 부분 압력, 즉 산소 전달량이 157mmM인데요. 산소 캡슐의 최대 한계치인 1.3기압에서는 237mmM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사실 치료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압산소 챔버는 3기압까지 올라가고 100%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전달량이 2280mmM가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즉 산소 캡슐은 대기압보다 조금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해서 피로회복과 신체 능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소 캡슐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압산소 챔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라면 산소 챔버가 몇 기압까지 올라가는지, 몇 % 농도의 산소를 쓰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두 번째 인연 이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